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에 시행된 5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 무늬 토기. 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 중 하나래요. 자, 물론 그거 외에도 갈돌과 갈판도 출토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언제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때의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 농경 목축과 관련된 게 갈돌이나 갈판,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옷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게 그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천을 짜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이제 가락바퀴에서 뽑은 실로 뼈바늘로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만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시대는 구석기.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된 건 철기입니다. 저 화폐들은 중국 화폐죠.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요거 철기입니다.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이고, 이제 철기 때는 좀 더 정교한 세형 동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쟁기와 새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도 역시 철기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의 폐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격파해서 나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누선 장군도 합세하여 왕검성의 남쪽에 주둔했지만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킴으로 함락시킬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내 한무제는 동쪽으로는 가를 정벌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고 서쪽으로는 흉노 자원의 후원 세력을 꺾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왕검성, 우거왕, 그 다음에 한무제로부터 정벌을 당하게 되는 나라, 이거 보면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위만 조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이 고조선은 중앙 관제 직제가 왕 아래 상이나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두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고구려. 자, 신지나 읍차라고 불렸던 지배자는 사만이죠. 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은 일명 일책 12법이라고 하는데 부여의 풍습 중 하나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셨다더군. 들었네. 우리 마립관께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혼동맹이에요. 이제 낮의 동맹은 그 전에 있었죠. 신라와 백제가 맺은 동맹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결혼 동맹까지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의 동맹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흐름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낮의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고구려가 워낙 강해져서요. 특히 이때는 장수왕이 그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아니 그 드넓은 영토에서 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는 당연히 장수왕이 그 남쪽으로 진격해서 우리를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쳤다라는 게 낮의 동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근데 실제로 백제가 이제 한성이 함락이 되죠. 웅진천도가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동맹을 더 강하게 해야 돼 해가지고 맺은 게 결혼 동맹이에요. 자, 이 결혼 동맹은 백제에서는 이제 나와 있다시피 동성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립과는
그 소지 마립간입니다. 자, 요 흐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흐름 보면은 정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바로 2번이죠.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문주왕이 급하게 그 웅진으로 천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라든지 김유신이 비담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자, 이거 선덕여왕 때죠. 그 다음에 영영왕이 온달을 보내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 이 온달이 그 바보 온달하는 그 온달 장군이죠. 이건 이제 7세기의 일이에요. 이제 이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던 때니까 이 한강을 고구려가 되찾기 위해서 온달 장군이 갔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것도 이제 7세기의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결혼동맹 이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를 공격하게 하였다. 자, 쭉 보니까 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였고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흥왕 때 멸망한 나라 바로 대가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앞서 문제에 나왔었죠. 대가야입니다. 대가야의 탐구 활동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5번입니다.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를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건데, 이 금관가야는 김해 지방에 있었어요. 김해. 그 다음에 대가야는 고령이죠. 그 다음에 아라가야, 여기는 이제 하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고분군, 특히 금관가야랑 대가야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대성동 고분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령에는 지산동 고분군. 이것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만의 아라가야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말 이산 고분군. 이런 거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고분군 전부 다 가봤습니다. 자, 그렇고, 자,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구려 멸망과 관련이 돼요. 당나라가 설치한 거죠. 안동 도호부.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자, 이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 무령왕이죠. 자, 저 22담로에다 왕족을 파견한 이유는 뭐냐면, 왕의 의도를 그 22담로 각 지방에 전부 다 스며들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왕권 강화 정책이에요. 자, 중앙관제가 삼성육부로 정비된 계기를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이제 갖고 있던 나라는 우리 역사상 발해밖에 없는데, 발해. 자, 특히나 삼성육부는 당나라의 중앙정치 제도입니다. 그걸 발해가 받아들였다라는 건 결국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검색한다. 이건 신라인데, 이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의 호칭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이제 대가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고령 지역인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은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칠을 갖춘 백암성인데 당의 왕자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전투가 벌어졌지. 자, 내부의 분열로 함락이 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암성 전투에서는 이제 패했다는 얘기고, 근데 그 뒤에 안시성이 있었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이거를 안시성 전투로 기억을 합니다. 백암성 전투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안시성 전투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안시성 전투를 연표해서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것도 연개수문 관련된 흐름이 좀 필요해요.
7세기의 고구려 일 중에서 이제 수나라 멸망 후에 당나라가 이제 중국에 통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당나라가 계속해서 고구려를 노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이 축조를 이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연개소문 정변이에요. 당시의 왕이었던 영유 왕을 시해를 해요. 그리고 그 보장 왕을 즉위시킵니다. 이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왕을 직접 본인이 바꿔버리고 자신은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죠. 그러고서 이제 당에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당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백암성 뚫리고 안시성에서 이제 연개소문이 직접 지휘를 해서 이제 당태종 부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막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는 뭐 이렇게 뭐 큰아들 연남생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나당연합군이 들어와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천리장성 축조랑 연개소문의 정변, 안시성 전투, 이게 연개소문과 관련된 그 사건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연개소문 정변에서 요 내용 있잖아요.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즉위시켰다.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2점짜리라고 돼 있긴 한데 아주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정답은 4번 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장왕 즉위가 나와 있죠. 이게 연개소문의 정변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안시성 전투가 있었으므로 라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연도 얘기는 거의 말씀 안 드리지만 요 642년은 이 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축으로 기억하시는 건데, 연개소문 정변,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대야성 전투가 있었어요. 신라와 백제의 싸움이죠. 여기서 백제 의자왕이 그 윤충 보내가지고 대야성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 이 고타소가 김춘추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열받았을 거예요. 뭐 며칠 동안 뭐 밥도 안 먹고 뭐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찾아가서 힘 합쳐서 백제를 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절당하고 당나라랑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당나라 동맹은 뒤의 일이지만 그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찾아간 것까지는 642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해에 그 삼국 역사에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백제에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 이를 쳐서 쫓아냈다. 자, 웅진 도독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이건 뭐냐면은 백제에 남은 적군이에요. 그리고 사비성으로 진입했대요. 근데 당과 신라 사람들이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점령한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 멸망, 이 시기의 일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서 나아갔다. 쭉 읽다 보시면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는데,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백강 전투예요. 자,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가 맞는 게, 이 백강 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세력의 군대랑 그 다음에 일본 군대, 외국 군사 나왔죠. 이 일본 군대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나당연합군하고 싸웠던 게 바로 백강전투인데, 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최종적으로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일입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 백제 부흥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걸 찾으면 되겠는데 정답이 3번이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복신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여기에서 이제 백강전투를 지휘했던 그 총지휘자가 바로 부여풍이라고 보면 되죠. 다만 졌다 이겁니다. 자, 사찬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나당 전쟁이기 때문에 요 뒤에 일이에요. 의장이 윤충을 보내어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앞문제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대하성 전투.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멸망 직전의 일이죠. 이제 여기서 계백 부대가 결국 패하면서 이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 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이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그 7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의 삼국 통일 관련된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백제 멸망이 먼저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전쟁, 삼국 통일, 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 백제 멸망 바로 직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흑치상지가 임전성에서 항쟁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일본과 합세해서 이제 힘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요 마지막이 백강 전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 있은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도 역시 일어나죠. 이제 선지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 관련된 키워드로 보덕국, 요게 이제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당 전쟁 하면은 매소성 기벌포 전투. 여기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이런 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서 삼국 통일로 이어진다. 요 흐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쭉 읽다 보시면 뭐 통일을 이루고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통일신라죠. 특히나 구주 오소경이면은 신문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문왕부터 나오는 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모습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신라 관련된 게 통일신라 때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촌락에서 문서 작성. 이건 이제 민정문서라고 부르는데 그 지금 이게 2번에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민정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기에 보면 뭐 인구 숫자, 그다음에 뭐 이제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뭐 말이 몇 마리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다른 선지 볼게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시대죠.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이건 이제 금관가야. 그 김해 지역이라고 했죠. 그 김해할 때 김자가 쇠금자입니다. 예, 그렇고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시대 지증왕. 정책적으로 우경을 이제 보급했죠. 자,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동시전 하면은 뭐 신라 지증왕이죠, 이것도. 근데 도시부는 저도 한능검 시험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요거는 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묘지예요. 내용 중 문왕을 황상이라고 부른 표현을 통해서 가가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왕에서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묘지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발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다면 뭐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제도가 5경 15부 62주 그리고 전성기 때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그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호족들의 견제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최고 행정관서로 집사부를 두었다. 신라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게 그 진덕 여왕 때부터입니다. 진덕 여왕. 자, 그 다음에 광덕이나 중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이제 고려의 광종.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 호족 세력들을 억눌렀고 관복을 제정했고 칭제 건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광덕이나 중풍 같은 연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병사 1만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에 침입하였다. 왕은 비빈 종실 칠척들과 포석장에 가서 연희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견훤이 나왔고 태조예요. 따라서 이분은 역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삼국 시대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왕경에 침입하였다라고 했고 여기 나온 요 왕은 뭐냐? 이 왕경이 바로 이제 신라의 경주, 수도 경주고 이때 왕이 경혜왕이에요. 이게 관련 상황이 뭐냐면 이 후백제의 견훤이 경혜왕을 자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로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무릎을 꿇려놓고 자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이제 죽인 거예요. 이제 자결해라 하고 칼 던져줬다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죽인 거고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뭐 이거 역사에도 기록은 돼 있는데 이때 뭐 왕비를 뭐 겁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견훤이 그 신라 왕실을 장악을 한 다음에 경순왕을 왕위에다 앉힙니다. 이게 이제 다 견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경순왕을 즉위시킨 것도 견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사전에 그 백제군이 후백제가 신라로 막 가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접한 태조 왕건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막 가요. 구원하려고 막 갔는데 이제 그것보다 견훤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전투가 공산 전투예요. 저 대구의 그 팔공산 쪽에서 이제 후백제와 고려가 대규모로 맞붙었는데 이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가 크게 승리를 거두고 왕건은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신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이제 후백제 군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 사이에 왕건은 산길을 타고 도망갔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공산 전투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는 뭐 이제 공산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창 전투 그리고 이제 신라의 멸망. 이 경순왕이 왕건한테 나라를 바치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1, 2천 전투가 있어요. 요 흐름을 끝으로 해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요 견훤은 요 사이 시기에 고려로 귀순을 하게 돼요. 자기 맏아들 신검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신검이 지 아버지를 금산사에다 가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이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로 건너가가지고 왕건한테 귀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고신일 이 흐름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를 쭉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이제 5번인데요.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이제 그 신라의 멸망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에 왕건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관 제도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이 경순왕 김부는 왕건한테 나라를 바치면서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음돌의 반란 도모. 이거는 이제 신문왕이죠. 자, 장문휴가 발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 발해의 무왕 때입니다. 이 무왕은 싸울 무자, 흑수말갈 정벌하고 등주 공격하고 반당에 기치를 내걸었던 왕이었죠. 자,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고려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 후고구려의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고, 이때까지만 해도 왕건은 그 궁예 오른팔이었는데, 이제 이 궁예가 폭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한 신하들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진성여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선지들은 전부 후삼국, 그러니까 이 상황 전이고, 이 궁예가 국회를 태봉으로 바꾼 거는 후삼국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쭉 보시면 이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창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종이 유행했대요. 자, 이 선종 유행은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 이 보통은 신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대,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을 때 신라 하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시기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치열했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는 약화되면서 지방의 독립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하게 됐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선지에 있죠.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시무책을 올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좀 더 개혁하고 발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지배 세력들은 진골이었고, 최치원은 육두품 학자였기 때문에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좌절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최치원의 후손인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리는 거는 고려의 성종이 받아들인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광이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그 진평왕 시대 정도라 신라 상대예요. 자,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한 거랑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한 거, 요건 이제 신라 중대입니다. 통일신라 이제 통일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 요거 선덕여왕식이죠. 역시 상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4번인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요 신라 하대 요 시기에는 그 진골의 왕위 다툼, 그 다음에 호족 성장, 그리고 민중분기. 네, 대표적으로 그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아까 나왔었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시기예요. 이만큼 혼란스러웠던 시대고, 그래서 이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 게, 그 교종과 선종의 종파 중에서 이제 교종은 교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문자를 모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종은 참선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종파이기 때문에 당대 백성들에게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호족들 사이에서도 유행했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